저는 교회를 돌보는 목회를 하다가 많은 신자분들 중에 아픈 분도 많고 또 제가 목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면 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의대를 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미국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프리메디칼에 억셉턴스까지 다 받고 거기에 학교를 소개했던 친구가 1년에 뭐 1억이 든다는 학비나 또 생활비를 제하고도 그런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접고 필리핀에 있는 한 분이 또 거기 와서 공부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의대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의사고시를 합격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근원적인 어떤 치료가 무엇인가, 병원의 화학치료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걸로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또 환자들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치료라는 걸 통해서 돌보게 되면서 현대의학 넘어 뭔가 환자들의 근원적인 치료라는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일에 몸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파가 있죠? 하나의 풍자인데 미국의 딘 오니시라고 한 분이 이 사파를 곁들이면서 우리가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도꼭지가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밑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물만 닦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근원적인 어떤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들의 증상만 치료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육병원에 와서 만성질환, 암, 고혈압, 당뇨, 신부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치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 병행하면서 근원적으로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환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치료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게 됐고 이곳에서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의 발생과 기전 그리고 치료 방향을 보면 암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일단 암이 생기면 암은 세포 증식을 계속하는 신호를 유지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일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면역 영양을 무력화시키고 무한 복제가 가능한 또 염증을 촉진시키고 침투와 전이를 활성화시키며 새로운 혈관들을 만드는 또 유전자가 불안정한 모습으로 변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세포 자살을 방해하는 그리고 세포 에너지 형태까지 규제해가지고 계속해서 암 세포가 자라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몸의 세포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세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위 같은 세포는 2시간 30분 만에 재생이 되고 백혈구는 3일 내지 20일 지나면 이제 망가지고 없어지면 다시 다른 백혈구가 그 세포를 대신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혈구는 4개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러한 세포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원래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은 이 세포 안에 유전자의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지 못할 때 염색체의 위치나 또 어떤 유전자의 재료가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부분적인 어떤 유전자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종류의 암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라는 것이 있죠.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시 수선해서 붓기는 붙는데 엉뚱하게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뒤집어져서 똑같은 성분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유전자는 염색체가 이제 한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나머지가 붙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서 암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 장원과 단안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창완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전립선암이 되고 22번 염색체 단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된다는 사실.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변질을 오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암은 낫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의 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있는 암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떼어내느냐 또 없애느냐 이런 데만 관점을 두다 보니까 이 암의 치료는 묘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엽산과 베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주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엽산과 베타인은 바로 푸른잎 채소 그리고 통곡류의 베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결국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싱싱한 푸른잎 채소와 통밀 또 현미 이러한 통곡류의 음식을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이제 강성배라고 하는 분은 유튜브에도 혹은 인터넷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2001년 7월 간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나 많이 살아야 석 달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는 너무 많이 암이 퍼졌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제나 다른 어떤 것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을 듣고 과연 나의 살 길이 뭘까 하고 마지막으로 매어 달려본 게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터를 빌려가지고 야채와 이런 푸성거리들을 직접 길러가지고 그것을 녹즙을 짜먹고 또 현미 콩밥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2002년도죠. 거의 정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지고 건강한 몸이 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 커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 때 알파 페토 프로틴이라는 항암 표지자 인자가 9,729나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초음파상으로도 암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든 암세포가 거의 정상세포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결과는 간의 종양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당뇨는 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인슐린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평생 약이나 인슐린을 뗄 수 없다는 것이 현대약의 지론이지만 이거 역시도 음식에 많은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탄수화물보다는 고기가 더 큰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B6나 키누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부족하면 크산트란센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랑게르한섬이라고 하는 베타세포 그러니까 췌장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파괴함으로 인슐린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생산해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육식 속에 들어있는 기름기가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므로 인슐린의 도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의 빠른 어떤 전달을 하지 못하므로 결국 당이 올라가고 당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대사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당뇨의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바로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수용체라는 것이 있죠.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마치 여러분의 집의 문의 입구에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의 문을 열어주면 그 속에 당이 딱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인슐린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용되지 못하므로 당의 수치가 높아져서 당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언가를 살펴봤더니 바로 운동을 안 하면 이러한 인슐린의 수용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몸속에서 당이 사용되어야 될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을 태우는 공장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고기 같은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수용체가 없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수용체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이 여러분의 몸속에 침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 있으면 또 수반되는 게 뭡니까? 대개는 손이나 발, 특별히 발이 상처가 나면 낫지 않아서 결국은 절단을 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이 환자는 제가 도왔던 환자인데요. 투석도 하고 발에 상처가 나가지고 썩어 들어가가지고 누가 봐도 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자르지 말고 식생활 개선과 운동을 좀 병행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세포들을 제거하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시켰더니 거의 깨끗하게 나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과 해결책은 그럼 뭘까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혀지는 병입니다. 이 고혈압은 모든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죠. 뇌졸중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혀지는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보고 연구를 했더니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여러분의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이것이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결정체는 바로 가시 그리고 깨진 유리와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다 보면은 그 단백질의 성분 중에 하나는 메티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엽산이나 코발라민이나 피리독신이 결핍되면 이것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형성이 돼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기름기는 여러분의 몸속에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난 혈관에 호모시스테인이 쌓이고 칼슘과 기타 혈소판들이 응집이 돼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면 이것이 치매나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바로 엽산이라고 하는 물질. 암에서도 필요하지만 바로 고혈압에도 엽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 호모시스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 피리독신과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러한 물질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낮죠. 그러면 혈압의 합병증으로 오는 모든 질병도 낫게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의 합병증으로 거의 따라오는 신부전에서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인 서영숙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치료를 해가지고 투석을 했던 카테타를 빼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이 이제 제 카톡에 이렇게 올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6점대였는데 나중에 정상이 된 사실. 그래서 크레아틴이 높아지면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기존의 어떤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이메일을 통해서 온 그런 여기 이야기도 있죠. 크레아틴이 꽤 높았던 친구가 나중에 여기 보면은 11.50이었던 크레아틴이 6.82로 떨어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크레아틴이 2.4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여러분이 이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환자들에게 약을 필요할 때는 처방하고 수술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환자들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바로 싱싱한 야채와 채소, 통곡류를 먹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과하자면 적당한 잠을
그래서 10시 전에 자고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면 그 환자들을 돕는데 아주 근원적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건강을 갖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투석 직전에 있다든지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다리가 쓸게 됐다든지 이런 환자들을 필요하면 투약도 하면서 또 수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식생활을 통해서 지도함으로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